서울 처자 손이 저리 고와서 김장을 하겠어? 첫마디부터 날카로웠다. 예비 시어머니 최말수는 절인 배추를 뒤집으며 코웃음을 쳤다. 마당 한가운데 놓인 커다란 대야에서 붉은 물이 흘러내렸다. 그 물이 진흙바닥을 타고 고무장화 위로 번졌다. 진주는 장갑을 끼려다 멈췄다. 말순의 눈이 그 장갑 위로 꽂혔다. 그런 거 필요 없어. 그냥 맨손으로 해. 김치는 손맛이야. 진주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장갑을 벗어 바닥에 내려놓았다. 차가운 공기가 손끝에 닿았다. 손톱 밑이 하얗게 들떠 있었다. 그녀는 무릎을 꿇고 배추를 들었다. 손이 떨렸다. 말순 옆에는 큰 며느리 박윤정이 서 있었다. 어머니, 그냥 시키지 말아요. 도시에선 이런 거 안 해봤을 텐데. 그 말에 말순이 씩 웃었다. 안 해봤으면 배우면 되지. 그래야 우리 집안 사람이 되는 거야. 윤정이 입을 가리며 웃었다. 그럼 예비 며느리님 양념 버무려 보세요. 맛 좀 봐야죠. 진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양념통으로 다가가 국자를 집었다. 그때 코를 찌르는 냄새가 확 올라왔다. 새우젓, 마늘, 고춧가루 냄새에 섞여 썩은 듯한 비릿함이 섞여 있었다. 진주는 순간 고개를 돌렸다. 말순의 눈썹이 찡그려졌다. 뭐, 냄새가 그렇게 역해? 아니요, 그냥 좀 강해서요. 서울 사람들은 냄새에도 유난이야. 사람 사는 냄새지, 그게. 말순의 말이 칼처럼 꽂혔다. 마당 한켠에서 이웃 아낙들이 웃음을 터뜨렸다. 진주는 다시 손을 뻗었다. 손끝이 양념에 잠겼다. 점도가 이상했다. 미끌거리며 마치 피처럼 묽었다. 그녀는 살짝 눈을 찌푸렸다. 이거 고춧가루가 너무 많이 들어간 것 같아요. 윤정이 쏘아붙였다. 아가씨, 김장은 그런 거 몰라도 돼요. 우리 어머니 방식이 있어요. 진주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바람이 불었다. 겨울의 냉기가 손끝을 타고 올라왔다. 그녀는 다시 양념을 섞었다. 배추 속으로 손을 집어넣을 때마다 물소리가 찰박거렸다. 그 속에서 무언가 단단한 게 손끝에 닿았다. 무심코 꺼내보니 검게 변한 손톱 조각이었다. 진주의 눈이 커졌다. 이게 뭐예요? 말순이 휙 돌아봤다. 아, 그거. 마당에 있던 돼지 손질하다가 들어갔나 보네. 괜히 유난 떨지 마. 돼지 손톱이요? 그렇다니까. 시골은 다 그래. 깨끗한 척하지 말고 그냥 버무려. 진주는 말없이 조각을 대야 옆으로 던졌다. 철퍼덕 젖은 흙 위로 떨어졌다. 그 조각이 빛에 반사돼 희미하게 반짝였다. 김치엔 사람의 손맛이 들어가야지. 말순이 중얼거리듯 말했다. 그 말이 이상하게 들렸다. 사람의 손맛, 사람의 냄새. 진주는 배추를 들며 속으로 되뇌었다. 도대체 이 집은 어떤 집이지? 잠시 뒤 마을 이웃 몇 명이 찾아왔다. 올해는 김장 늦었네요, 말순 씨. 아휴, 며느리 손도 좀 보게 하려고요. 시집 오기 전에 손에 흙 묻혀봐야 사람 되죠. 말순이 일부러 큰 소리로 말했다. 사람들이 진주를 흘끗 봤다. 그 시선에 뭔가 평가하는 기색이 섞여 있었다. 도시서 일만 배운 애라 손이 약하겠지. 이런 애들은 시골살이 못 버텨. 진주는 대답하지 않았다. 손끝이 얼어붙는 줄도 몰랐다. 점심때가 되어 김치국물 냄새가 마당을 가득 메웠다. 진주는 옆에 물통을 들고 허리를 굽혔다. 그때 말순이 불렀다. 아가씨, 저기 장독대 뒤에 항아리 좀 열어봐. 거기 새우젓 있어. 진주는 걸음을 옮겼다. 항아리 뚜껑을 열자 퀴퀴한 냄새가 올라왔다. 김장 재료 냄새가 아니었다. 비린내, 썩은 내, 그리고 금속 냄새.
그녀는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섰다. 안쪽에서 무언가 툭 떨어졌다. 진주는 놀라서 뒤로 주저앉았다. 항아리 안에서 검붉은 액체가 스며나왔다. 말순의 목소리가 들렸다. 뭐해? 냄새에 놀랄 거 없지. 시골은 원래 그래. 진주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손끝이 얼어붙은 듯 감각이 사라졌다. 그녀는 항아리 안을 다시 봤다. 거기엔 배추가 아니라 얼룩진 천이 하나 담겨 있었다. 그 위에 핏빛처럼 진한 양념이 덮여 있었다. 진주는 입술을 깨물었다. 말수는 이미 돌아서 있었다. 그녀의 등 뒤에서 한기가 올라왔다. 마당 끝에 개가 낮게 짖었다. 진주는 눈을 떼지 못했다. 그 항아리에서 김치 냄새가 아니라 무언가 다른 냄새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손이 저리 고운데 흙 묻히면 속상하겠네. 말순이 비웃듯 말했다. 그 말은 칭찬이 아니라 차가운 조롱이었다. 진주는 손에 묻은 양념을 물로 헹궜다. 물 위로 피처럼 붉은 거품이 번졌다. 얼굴에 붙은 머리카락이 찬바람에 달라붙었다. 그녀는 손을 털며 마당을 둘러봤다. 대야는 4개. 한쪽에는 양념, 한쪽에는 절인 배추, 그리고 3번째 대야에는 무언가 검은 비닐에 쌓여 있었다. 윤정이 와서 그걸 발로 툭 찼다. 그건 뭐예요? 그냥 버릴 거야. 괜히 신경 쓰지 마요. 윤정의 말투엔 냉기와 경계가 섞여 있었다. 마당 한편에선 말순의 시누이들이 모여 앉아 담배를 피웠다. 요새는 이런 도시 아가씨가 며느리라니 세상 참 변했어. 저런 애가 시집와서 농사일 하겠어? 손톱에 흙 끼면 울겠지. 연기 속에서 눈빛이 번쩍였다. 진주는 들리지 않는 척했지만 귀끝이 빨갛게 달아올랐다. 그녀는 눈을 돌려 산자락을 바라봤다. 안개가 내려앉아 있었다. 멀리 닭 울음소리, 고무대야 긁히는 소리, 그리고 누군가 발로 비닐을 밟는 소리. 그 모든 게 섞여 불길한 합주처럼 들렸다. 진주는 입술을 꼭 깨물었다. 예비 며느리라며? 갑자기 한 여자가 다가와 물었다. 그녀는 말순의 옆집 아줌마였다. 네, 인사드려요. 김진주예요. 진주가 허리를 굽히자 여자의 시선이 아래로 향했다. 손이 참 곱다. 근데 이런 데 오면 힘들지? 괜찮아요. 배우는 중이에요. 그럼 다행이지. 말순 씨 성질 모르면 깜짝 놀라거든. 그 말에 말순이 멀리서 쏘아봤다.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다. 진주는 애써 웃었다. 저는 괜찮아요. 괜찮은 게 제일 무서운 거야, 아가씨. 그 여자는 그 말만 남기고 자리를 떴다. 점심이 되었다. 윤정이 밥상을 차리며 일부러 소리쳤다. 예비 며느리는 밖에서 먹어도 되죠, 어머니? 그래야지. 시집 오기 전엔 눈치 좀 배워야 해. 진주는 마당 한쪽 찬바람이 드는 구석에 앉았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 냄새가 코끝을 스쳤다. 젓가락을 들려는 순간 말순의 말이 날아왔다. 그거 손으로 먹어. 도시 버릇 좀 버려야지. 진주는 멈칫했다. 그녀의 손끝이 붉게 얼어붙어 있었다. 조용히 밥그릇을 내려놓았다. 식사 후 윤정이 물을 떠오라며 고무대야를 건넸다. 진주는 우물가로 갔다. 양동이를 끌어올리는 도르래가 삐걱거렸다. 그녀는 바가지를 들며 고개를 숙였다. 물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낯설었다. 그 순간 바가지 옆으로 검은 그림자가 스쳤다. 뒤를 돌아보니 말순이 서 있었다. 예쁘게 생겼더라. 사진으로 봤을 때보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들이 반했나 보네. 근데 말순의 시선이 진주의 코트로 내려왔다. 이 옷 비싼 거 아니야? 이런 데선 티나서 흉이야. 그냥 오래된 옷이에요.
그래도 도시 냄새는 안 빠지네. 그녀는 코를 찡그렸다. 우리 집은 냄새에 민감하거든. 특히 피비린내. 말순의 말이 이상하게 들렸다. 진주는 웃으려 했지만 입이 굳었다. 마당으로 돌아오자 윤정이 휴대폰을 들이밀었다. 한번 봐요. 화면 속엔 진주의 사진이 있었다. 양념이 손에 묻은 채로 놀란 얼굴. 도시 며느리 김장 체험 중이래요. 윤정이 킥킥 웃었다. 우리 친척 단톡방에 올릴 거예요. 어머니 자랑 좀 하게. 진주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손끝에서 물이 뚝뚝 떨어졌다. 그날 오후 마을 이장 부부가 찾아왔다. 예비 며느리가 서울 사람이라면서 대단하네. 말순이 자랑하듯 대답했다. 그래요. 요즘 젊은 애들은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힌다는데 우리 며느리는 달라요. 아주 겸손해. 그 말에 이장 부부가 웃었다. 그래야 시집살이 견디지. 진주는 그 웃음소리가 귀에 찢기듯 들렸다. 해가 저물 무렵 김칫국물이 바닥에 고였다. 진주는 빗자루로 그 물을 밀었다. 땅에 닿을수록 색이 더 짙어졌다. 빨간색이 아니라 어두운 갈색이었다. 그녀는 잠시 멈춰섰다. 양념이 아니라 무언가 다른 것 같았다. 코끝을 스치는 쇠 냄새. 말순의 목소리가 뒤에서 들렸다. 그거 그냥 닦아. 괜히 냄새 신경 쓰지 마. 네. 진주는 물을 뿌렸다. 피처럼 붉은 물이 다시 번졌다. 바람이 불자 그 냄새가 흩어지지 않았다. 오히려 더 짙어졌다. 저녁이 되어 방 안에 들어오자 벽에 걸린 액자가 눈에 들어왔다. 사진 속엔 젊은 남자 하나가 있었다. 말순의 남편이었다. 하지만 사진 한쪽 구석이 찢겨 있었다. 진주는 물었다. 어머니, 이건? 그 사람은 이제 없어. 말순의 말이 짧게 끊겼다. 공기가 싸늘해졌다. 진주는 이불을 덮으며 눈을 감았다. 그녀의 손끝에서 여전히 그 냄새가 났다. 비린내, 젓갈 냄새, 그리고 묘하게 익숙한 철 냄새. 눈을 감자 낮에 봤던 그 검은 비닐봉지가 떠올랐다. 그건 뭐예요? 윤정의 차가운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진주는 그제야 알았다. 이 집은 냄새로 사람을 구분하는 곳이었다. 그리고 자신은 이미 그 냄새에 젖어 있었다. 다음 날 아침 김장 냄새가 아직 마당을 덮고 있었다. 하얀 김이 피어오르는 데야 옆에서 윤정이 팔짱을 꼈다. 도시 며느리는 아직 안 일어났나 봐요?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방문이 열렸다. 진주는 서둘러 나왔다. 죄송해요. 알람이. 시골은 해가 알람이야. 이 동네에선 다 해 뜨면 일어나. 말순이 말했다.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그 밑엔 단단한 냉기가 숨어 있었다. 진주는 허리를 숙였다. 금방 도와드릴게요. 그녀는 김칫국물로 얼룩진 앞치마를 허리에 두르고 마당으로 향했다. 밤새 눈이 조금 내렸는지 땅이 하얗게 얼어 있었다. 그 위에 붉은 양념 자국이 여기저기 번져 있었다. 윤정이 휘파람을 불며 말했다. 이게 다 손맛의 흔적이에요. 어머니는 피가 섞여야 맛이 난다잖아요. 그 말에 사람들이 웃었다. 진주는 순간 몸이 굳었다. 그녀는 다시 양념통 앞에 섰다. 양념을 버무릴 때마다 손끝에서 미묘한 느낌이 전해졌다. 마치 미지근한 온기가 있는 듯했다. 이게 따뜻하네요. 진주가 중얼대자 말순이 대꾸했다. 따뜻해야 돼. 생명 있는 것처럼 숨쉬는 김치가 제일 맛있지. 그 말에 진주는 손을 멈췄다. 양념 사이에서 거품 같은 게 올라왔다. 냄새가 더 강해졌다. 비린내가 코를 찔렀다. 점심 무렵 마을 아주머니들이 도와주러 왔다. 그들은 김장보다 진주 이야기에 더 관심이 많았다.
예비 며느리가 서울 사람이라며? 직장도 있다던데 그런 애가 이 고생을 왜 해? 요즘 애들은 손톱만 부러져도 난리라던데 보기 드물다. 진주는 웃으며 고개를 숙였다. 그러나 말순의 대답은 단호했다. 사람은 겉만 봐선 몰라요. 저 애도 겉으론 곱지만 안이 어떨진 모르지. 말순의 말이 칼처럼 쏟아졌다. 순간 진주의 웃음이 멎었다. 사람들의 시선이 그녀의 얼굴에 꽂혔다. 바람이 불었다. 비닐하우스가 덜컹거렸다. 말수는 대야를 옮기라며 진주를 불렀다. 저기 저거 창고 옆에 놔둬. 진주는 대야를 들고 걸었다. 그런데 대야 밑이 묘하게 무거웠다. 양념통보다 묵직했다. 그녀는 문 앞에 내려놓고 뚜껑을 열었다. 안에는 배추가 아니라 검은 천에 쌓인 무언가가 들어 있었다. 냄새가 훅 치밀었다. 썩은 살과 피가 엉긴 듯한 냄새. 진주는 입을 막았다.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그건 열면 안 되는 건데. 윤정이었다. 그녀의 얼굴엔 웃음이 없었다. 도시 사람은 냄새에 약하네. 그녀는 대야 뚜껑을 닫았다. 어머니한테 말 안 하는 게 좋을 거예요. 괜히 오해받아요. 진주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오후 바람이 세게 불었다. 진주는 마당 한쪽에서 절인 배추를 헹구고 있었다. 찬물에 손을 넣을 때마다 손끝이 저렸다. 얼음장 같은 물속에서 뭔가 부딪혔다. 그녀는 그것을 집어들었다. 무심코 만졌는데 그건 단단한 뼈였다. 닭뼈보다 두껍고 손가락만 했다. 진주는 놀라 손에서 떨어뜨렸다. 물 위로 툭 뼈가 떠올랐다. 그녀는 얼른 손으로 다시 눌렀다. 그 순간 누군가 뒤에서 보고 있었다. 말순이었다. 뭐 찾았어? 아, 아니요. 아무것도요. 그럼 손 계속 움직여. 김장은 쉬는 게 아니야. 진주는 다시 허리를 굽혔다. 등 뒤로 느껴지는 말순의 시선이 따가웠다. 그녀는 뼈를 조용히 물밑으로 밀었다. 손끝에 닿는 감촉이 사라질 때까지. 저녁이 되자 김장 작업이 끝났다. 말순은 남은 양념을 항아리에 담으라 했다. 진주는 항아리 뚜껑을 열었다. 어제와 같은 그 냄새가 났다. 진주는 일부러 코를 막지 않았다. 대신 천천히 들이마셨다. 확실히 젓갈의 냄새가 아니었다. 거기에 묘하게 쇠 같은 맛이 섞여 있었다. 그녀의 머릿속에서 어제 봤던 검은 비닐이 겹쳐졌다. 밤이 되었다. 방 안은 어두웠다. 진주는 잠들지 못했다. 문틈 사이로 말순과 윤정의 목소리가 들렸다. 그거 다 묻었어? 응. 냄새만 좀 나. 괜찮아. 어차피 김치 냄새에 섞이면 아무도 몰라. 그런데 그 서울 아가씨 눈치챘을까? 아니, 겉으론 멀쩡하잖아. 그런 애들은 겁부터 먹어. 진주는 이불 속에서 눈을 떴다. 심장이 쿵쿵 뛰었다. 그녀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문틈 사이로 바람이 스며들었다. 바람에 실려 들어온 건 김치 냄새가 아니라 핏내였다. 그녀는 이불을 걷어내고 자리에서 일어섰다. 창문으로 달빛이 들어왔다. 마당 끝에 항아리들이 어둠 속에 줄지어 있었다. 그 그림자가 사람 무덤처럼 보였다. 진주는 문 손잡이에 손을 얹었다. 그러다 멈췄다. 문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툭, 툭, 질질 끌리는 소리. 그녀는 숨을 죽였다.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다. 그리고 멈췄다. 문틈 아래로 붉은 액체가 스며들었다. 진주는 눈을 크게 떴다. 바닥에 번진 그것은 김칫국물처럼 보였다. 그러나 냄새는 달랐다. 밤새 눈이 내렸다. 새벽 공기가 살 속으로 파고들 만큼 차가웠다. 진주는 잠을 설쳤다.
이불 밑에서 손끝이 얼어붙는 기분이 들었다. 문틈 사이로 새어나오는 찬기와 함께 또다시 그 쇠비린내가 스며들고 있었다. 그 냄새는 점점 더 짙어졌다. 숨을 참으려 할수록 목구멍이 따갑게 조여왔다. 밖에서 무언가 질질 끄는 소리가 들렸다. 툭, 툭, 그리고 땅을 긁는 소리. 진주는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었다. 마당 한가운데 말순이 손전등을 들고 있었다. 그 옆에는 윤정이 비닐봉지를 끌고 있었다. 그 안에는 무언가 단단한 형태가 있었다. 사람의 다리만한 크기. 진주는 본능적으로 숨을 죽였다. 지금 묻어야 해. 아침 되면 얼어붙어. 이제 그만하지, 엄마. 매년 이렇게까지 해야 돼? 해야지. 그 피가 섞여야 김치 맛이 깊어지는 거야. 진주는 귀를 의심했다. 그 말이 너무도 평온하게 들렸기 때문이다. 마치 요리 비법을 말하듯 아무렇지도 않게. 윤정이 삽으로 땅을 팠다. 얼어붙은 흙이 깨질 때마다 묵직한 금소금이 어둠을 찢었다. 이제 여기에 붉은 양념 좀 부어. 그거 어제 거? 응. 남은 피도 아까우니까 다 써. 진주는 입을 틀어막았다. 몸이 떨렸다. 말순이 비닐을 묶으며 말했다. 사람 피든 짐승 피든 이 땅에 스며야 그게 김치 맛이지. 눈발이 어둠 속에서 흩어졌다. 진주는 뒷걸음질 쳤다. 발이 나뭇가지를 밟으며 소리를 냈다. 두 여자가 동시에 고개를 돌렸다. 누구야? 진주는 숨도 쉬지 못했다. 한참을 두리번거리던 말순이 말했다. 바람이겠지. 얼른 덮어. 그녀들이 사라진 뒤 진주는 그 자리로 다가갔다. 땅 위엔 덮어놓은 흙이 불그스름했다. 눈이 내리며 그 색을 조금씩 가리고 있었다. 그녀는 무릎을 꿇고 손으로 흙을 헤집었다. 차가운 공기 속에서 흙 냄새와 피 냄새가 섞였다. 손끝이 딱딱한 비닐을 건드렸다. 그녀는 조금 더 파냈다. 비닐 안에는 낡은 천이 묶여 있었다. 그리고 그 사이에서 반지 하나가 빠져나왔다. 이재홍. 새겨진 글씨가 달빛에 반짝였다. 진주는 숨을 삼켰다. 그 이름은 말순의 남편이었다. 몇 년 전 행방불명되었다던 사람. 그녀는 그대로 주저앉았다. 손이 떨려 반지를 떨어뜨렸다. 달빛이 그 위에 닿자 붉은 이물질이 묻어 있었다. 비었다. 진주는 반지를 다시 집어들며 속삭였다. 어머니가 남편을. 그때 뒤에서 인기척이 났다. 손전등 불빛이 얼굴에 닿았다. 말순이었다. 거기서 뭐해? 진주는 얼어붙은 채 고개를 들었다. 말순의 눈빛은 싸늘했다. 춥지? 밤에 왜 나왔어? 진주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손에 쥔 반지가 손전등 불빛에 반사되어 반짝였다. 말순의 시선이 그걸 따라갔다. 그건 어디서 났어? 진주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이 이재홍 씨 거잖아요. 항아리 옆에 있었어요. 말순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그래서 그걸 왜 들고 있어? 그게 왜 거기 있었죠? 어머니 남편 거잖아요. 말순이 천천히 다가왔다. 눈 위에 발자국이 찍힐 때마다 소리가 부드럽게 깔렸다. 그건 묻어야 했어. 뭐라고요? 그 인간은 죽었어. 내가 죽인 건 아니야. 그냥 숨이 멎었을 뿐이야. 그럼 왜 묻었어요? 김장하던 날이었어. 냄새가 나더라. 피냄새가 너무 강해서 사람들이 눈치챌까봐. 그냥 섞었어. 말순의 목소리가 떨렸다. 사람 피든 돼지 피든 구분 못해. 다 익으면 다 똑같아. 그녀의 말이 끝나자 바람이 불었다. 눈발이 휘날렸다. 진주는 뒷걸음질치며 외쳤다. 그게 김치에 들어갔다고요? 말순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야 냄새가 사라져.
그 피가 익으면 아무도 몰라. 그 순간 진주의 비명이 터졌다. 말순이 손을 뻗었다. 진정해. 다 끝난 일이야. 끝난 일이요? 그게 사람인데? 사람이었지. 지금은 땅이야. 말순의 목소리가 낮았다. 이 집은 그렇게 숨쉬어. 죽은 사람의 냄새로 겨울을 버티는 거야. 진주는 그대로 뛰었다. 눈을 밟으며 마당을 가로질렀다. 발밑에서 흙이 꺼졌다. 그녀는 비틀거리며 넘어졌다. 손에 쥔 반지가 눈 속으로 굴러 들어갔다. 그녀는 미친 듯이 손으로 눈을 파헤쳤다. 손끝이 얼어붙을 때까지. 하지만 반지는 보이지 않았다. 뒤에서 들려오는 발소리. 말순이 천천히 다가오며 말했다. 그 반지는 그 사람 거야. 함부로 건드리면 안 돼. 어머니, 이제 그만 알고도 모른 척해. 그게 우리 가족 되는 첫 번째 조건이야. 진주는 뒤돌아봤다. 말순의 눈빛 속엔 죄책감이 아니라 안정이 있었다. 마치 오래된 습관처럼 익숙하게 죄를 안고 사는 사람의 얼굴이었다. 진주는 입술을 떨며 말했다. 저는 그런 가족 안 돼요. 말순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이 겨울엔 얼어 죽을지도 모르겠네. 눈발이 다시 세차게 휘몰아쳤다. 진주의 머리 위로 하얀 눈이 쏟아졌다. 그 사이 붉은 자국이 천천히 번졌다. 피와 눈이 섞여 어둠 속으로 스며들었다. 그날 새벽 마당 한가운데엔 반짝이는 금속 하나가 남아 있었다. 이재홍. 그 글씨가 마지막으로 달빛에 닿았다가 눈 속에 완전히 묻혔다. 아침 공기가 유난히 싸늘했다. 밤새 내린 눈 위로 붉은 자국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진주는 거의 한숨도 자지 못했다. 창밖으로 들려오는 말순의 목소리가 비수처럼 귀를 때렸다. 이장님이 점심때 온대. 김장 나눔한다고 하셨지? 응, 어머니. 오늘은 마을 사람들 다 모일 거예요. 윤정이 대답했다. 진주는 문틈으로 그 대화를 들었다. 마을 사람들 다. 그 한마디가 그녀의 심장을 세게 쳤다. 어제의 광경이 떠올랐다. 비닐, 피, 반지, 묻힌 이름. 이대로 침묵하면 그건 공범이었다. 진주는 천천히 이불을 개었다. 손끝이 아직도 떨렸지만 마음은 이상하리만큼 차분했다. 그녀는 어제 주워든 휴대폰을 꺼냈다. 전날 찍은 사진이 화면에 떠 있었다. 눈 속의 반지, 비닐, 피로 얼룩진 흙. 이제 끝내야 해. 그녀는 속삭였다. 점심 무렵 마당은 사람들로 북적였다. 이장 부부, 이웃 아주머니들, 교회 권사들까지 와 있었다. 말순은 웃으며 김치를 꺼냈다. 우리 집 김치가 제일 깊은 맛이지. 사람들 다 알아. 윤정이 옆에서 맞장구 쳤다. 서울에서 온 예비 며느리 손맛도 들어갔어요. 아주 특별한 김치예요. 웃음이 터졌다. 진주는 그 소리 속에서 숨이 막혔다. 그녀는 가만히 일어섰다.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녀에게 향했다. 저 잠깐만요. 목소리가 떨렸지만 눈은 단단했다. 말순이 어색한 미소를 지었다. 아가씨, 손님들 계신데 뭐하러 나서?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그녀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다. 화면을 들어 올렸다. 사진 속 붉은 땅과 비닐 그리고 반지. 이게 어젯밤에 제가 찍은 사진이에요. 순간 주변의 웃음소리가 멎었다. 말순의 표정이 굳었다. 그게 뭐야? 이재홍 씨 이름이 새겨진 반지예요. 항아리 옆 김장터에서 나왔어요. 이장의 얼굴이 굳었다. 이재홍이라면 당신 남편 아니오, 말순 씨? 사람들의 시선이 말순에게 쏟아졌다. 말순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그건 옛날 물건이야. 우연히 나온 거겠지. 진주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우연이 아니에요. 그 아래에 피 묻은 비닐이 있었어요. 그 안에 뭐가 있었는지는 저도 말하기 싫어요. 웅성거림이 일었다. 누군가는 입을 틀어막았고 누군가는 휴대폰을 꺼냈다. 윤정이 다급히 말했다. 그만해요, 진주 씨. 오해예요. 그건 오해요? 진주의 눈이 번뜩였다. 어젯밤에 어머니랑 뭐 묻으셨잖아요. 그 피가 섞여야 김치 맛이 깊어진다고 하셨죠? 말순이 벌떡 일어났다. 입 다물어. 내가 뭘 안다고. 봤어요. 그날 묻은 게 돼지고기가 아니라 사람의 피였다는 거. 사람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말순의 손이 떨렸다. 그냥 썩은 고기였어. 냄새가 나서 묻은 거야. 그럼 반지는요? 왜 남편 반지가 거기 있었죠? 진주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사람이 사라졌는데 그 흔적이 당신 집 김장밭에 있었다고요. 이장은 전화를 꺼내 들었다. 경찰 부르쇼. 말순이 이장을 붙잡았다. 오해하여 이장님. 우리 집은 그런 집 아니에요. 그럼 파보면 되겠네. 그 말에 마당은 조용해졌다. 잠시 뒤 순찰차가 들어왔다. 눈 위에 타이어 자국이 선명했다. 경찰들이 마당으로 들어오자 말순이 소리쳤다. 하지마. 그건 우리 집의 김장이야. 먹을 거야. 그러나 이미 흙은 파헤쳐지고 있었다. 얼어붙은 땅이 갈라질 때마다 냄새가 새어나왔다. 진주는 뒤로 물러섰다. 한 경찰이 무언가를 꺼내 들었다. 검은 비닐 그리고 그 안에서 삭은 천조각. 그 사이로 반짝이는 금속 하나가 드러났다. 이재홍. 사람들의 비명이 터졌다. 말순이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눈이 쏟아졌다. 붉은 땅 위로 하얀 눈이 내려앉았다. 진주는 그 광경을 말없이 지켜봤다. 누군가가 다가와 담요를 덮어줬다. 그녀는 손을 쥐었다 폈다. 손끝에 남은 냄새가 여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피, 젓갈, 눈, 흙. 모든 게 뒤섞인 냄새. 말순이 울부짖었다. 그날은 추웠어. 흙이 얼어서 묻을 데가 없었단 말이야. 그래서 사람을 김장 항아리에 넣은 거예요? 진주의 목소리는 낮지만 칼처럼 베었다. 말순은 더 이상 대답하지 못했다. 눈물인지 눈 때문인지 모를 것이 얼굴을 덮었다. 그녀는 결국 경찰에게 끌려갔다. 사람들이 흩어지고 마당엔 김치 국물이 남았다. 진주는 그 앞에 섰다. 붉은 국물이 눈 위에 번지며 얼어붙고 있었다. 그 위로 햇살이 비쳤다. 눈부셨지만 따뜻하지 않았다. 그녀는 낮게 중얼거렸다. 이제야 숨이 쉬어져요.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울렸다. 그 소리가 눈발 사이로 점점 작아졌다. 그리고 마당에는 바람에 흔들리는 대야만이 남았다. 파출소의 조명은 싸늘했다. 낮은 형광등이 깜빡거리며 말순의 주름진 얼굴을 파도처럼 비췄다. 그녀는 의자에 앉은 채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있었다. 손톱 밑엔 아직 붉은 양념이 남아 있었다. 피인지 고춧가루인지 구분할 수 없는 그 흔적이 그녀의 손끝에서 천천히 말라붙어 있었다. 진주는 유리창 너머에서 그 모습을 보고 있었다. 경찰이 물었다. 피해자 유가족분이시죠? 진주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그 사람의 죄를 본 사람이에요. 목소리가 작게 떨렸다. 면회하시겠어요? 잠시 망설임이 있었다. 진주는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문이 닫히자 공기가 달라졌다. 말순이 고개를 들었다. 그 눈빛엔 미안함도 두려움도 없었다. 그저 오래된 피로감 같은 것이 깃들어 있었다. 왔네. 진주는 대답하지 않았다. 잠시 침묵. 둘 사이에 쌓인 공기가 묵직했다. 말순이 먼저 입을 열었다. 그 반지
아직 가지고 있지? 경찰에 넘겼어요. 잘했네. 그 사람도 이제 편히 쉬겠지. 어머니, 그게 편히 쉬는 일인가요? 말순이 피식 웃었다. 죽은 사람은 말이 없지. 산 사람만 아파. 진주는 손을 무릎 위에서 모았다. 왜 그런 일을 하셨어요? 왜라니, 그날은 너무 추웠어. 말순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그 사람은 술에 취해서 나를 밀쳤고 내 머리가 부딪혔어. 눈을 떴을 땐 이미 숨이 멎어 있었지. 진주의 손끝이 움찔했다. 그래도 묻으면 안 됐잖아요. 어디에 묻어? 눈밭에? 마을 사람들 다 아는 데서? 말순의 눈동자가 번뜩였다. 그날 김장하던 날이었어. 냄새가 나니까 그냥 같이 섞었어. 진주는 숨을 삼켰다. 그걸 매년 반복했어요? 처음엔 버리려고 했지. 근데 그의 김치가 이상하게 맛있더라. 말순의 입가에 미묘한 미소가 스쳤다. 그 피가 들어간 날 사람들 다 칭찬했어. 올해 김치 맛이 유난히 깊다고. 그 말 듣고 나니까 그 피를 버릴 수가 없었어. 그녀는 고개를 숙였다. 그 뒤로 매년 조금씩 짐승 피든 뭐든 그 냄새가 없으면 김치가 김치 같지 않았어. 진주는 한참 동안 말을 잃었다. 그게 죄라는 걸 몰랐어요? 알았지. 그럼 왜? 사람들이 원했거든. 말순의 목소리가 낮았다. 다들 겉으론 혀를 차지만 결국엔 우리 집 김치만 찾았어. 그 맛에 중독된 거야. 누구도 그게 피 때문일 거라 생각 안 했지. 그녀는 고개를 들어 진주를 바라봤다. 그래서 내가 제일 무서운 거야. 제가요? 넌 냄새를 맡았거든. 다른 사람들은 모른 척 했는데. 진주는 시선을 내렸다. 손끝에 남은 냄새가 아직도 코끝을 맴돌았다. 피인지 젓갈인지 이제는 구분조차 되지 않았다. 어머니, 응. 그날 항아리 밑에 손가락뼈도 있었어요. 말순이 눈을 감았다. 한 줄 눈물이 흘렀다. 그건 못 버리겠더라. 왜요? 그 손으로 나한테 밥을 해줬거든. 짧은 정적. 공기가 멈췄다. 진주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 사람 미웠어. 근데 죽고 나니까 밥상에 앉은 자리가 너무 커 보였어. 그래도 그건 용서받을 수 없어요. 말수는 웃었다. 용서는 하나님이 하는 거지. 사람이 하는 게 아니야. 진주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전 어머니를 용서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도 넌 내 며느리 될 뻔했잖아. 다행이죠. 왜? 이제 그 냄새 없이 살 수 있으니까요. 말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 냄새는 오래가니까. 심지어 손에서 씻어도 안 지워져. 그녀의 시선이 진주의 손으로 향했다. 진주는 그 말을 듣고 본능적으로 손을 쥐었다. 정말 아직 냄새가 남아 있었다. 씻어도 지워지지 않는 살아있는 냄새. 진주는 문을 향해 걸었다. 뒤에서 말순의 목소리가 울렸다. 나도 무서웠어. 그날부터 그 피가 내 안에서 썩어갔거든. 진주는 멈춰섰다. 이제 괜찮아요. 왜? 이제 그 피가 공기 속으로 나왔으니까요. 문이 닫혔다. 찰나의 침묵 뒤에 멀리서 눈 내리는 소리가 들렸다. 밖으로 나온 진주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눈송이가 얼굴 위에 내려앉았다. 차가웠지만 깨끗했다.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켰다. 눈이 내리면 모든 게 덮인다고들 했다. 하지만 진주는 알았다. 눈은 덮지 못한다. 피는 냄새로 남는다는 걸. 눈이 하루 종일 내렸다. 파출소를 나와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오는 동안 진주는 한 번도 고개를 들지 않았다. 손끝이 여전히 얼어붙어 있었다. 장갑을 껴도 차가움이 사라지지 않았다. 손이 아니라 그 속에 남은 냄새가 더 문제였다. 젓갈 냄새, 피 냄새,
흙냄새. 그 모든 게 피부 밑으로 스며든 듯 했다. 버스가 멈췄다. 기사가 창문을 열었다. 서울 가요? 네. 진주는 짧게 대답하고 올라탔다. 차 안에는 2명뿐이었다. 창가에 앉자 바깥 풍경이 눈 속으로 잠겨들었다. 하얀 세상이었지만 눈 아래 땅은 여전히 붉었다. 버스가 마을을 벗어나기 시작했다. 논두렁을 지나며 말순의 집이 작게 보였다. 대아들이 마당에 엎어져 있었다. 눈이 그 위에 덮여 있었다. 빨갛던 양념도 그 안에 섞였던 피도 이제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진주는 알았다.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사라지는 건 아니란 걸. 휴대폰이 진동했다. 미등록 번호였다. 받지 않았다. 다시 울렸다. 그녀는 결국 전화를 받았다. 진주야? 익숙한 목소리였다. 민수였다. 그녀의 약혼자, 아직 이 모든 걸 모르는 사람. 어디야? 어머니가 김장 끝났다고 사진 보내셨더라. 응. 힘들었지? 근데 어머니 김치, 올해는 더 맛있다고 하시던데? 진주는 한동안 대답하지 않았다. 민수는 장난스럽게 말했다. 우리 결혼하면 그 김치 매년 먹겠네. 그 말에 진주의 눈이 천천히 감겼다. 민수야. 응? 그 집 김치 먹지 마. 왜? 배탈 나? 아니. 그냥 먹지 마. 목소리가 작게 떨렸다. 민수가 웃었다. 너 무슨 말 하는 거야? 부탁이야. 그녀는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았다. 전화를 끊었다. 창밖을 보았다. 버스는 언덕을 넘어가고 있었다. 멀리 마을이 작게 줄어들었다. 하얀 눈이 그 위를 덮었다. 진주는 가방에서 손수건을 꺼냈다. 그 속엔 아직 반지의 자국이 남아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손수건을 접어 버스 창문 밖으로 던졌다. 눈 위에 내려앉은 손수건이 바람에 휘날리다 사라졌다. 서울로 올라가는 도중 버스는 국도 옆 휴게소에 섰다. 진주는 화장실로 향했다. 손을 씻었다. 물을 계속 틀었다. 얼음장 같은 물이 손등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녀는 손을 문질렀다. 비누를 덧바르고 또 덧발랐다. 그러나 냄새가 사라지지 않았다. 피인지 젓갈인지 모를 그 냄새가 손바닥에 깊게 스며 있었다. 진주는 고개를 들었다. 거울 속에 자신이 보였다. 초췌하고 눈밑이 시커멓게 꺼져 있었다. 괜찮아. 스스로에게 말했다. 그 말을 3번쯤 반복하자 눈물이 흘렀다. 눈물 속에서도 냄새는 지워지지 않았다. 화장실을 나서는데 문 옆 자판기 위에 놓인 신문이 눈에 들어왔다. 시골 김장터 인근서 유골 발견 시신은 실종된 남편. 제목을 보는 순간 그녀는 발을 멈췄다. 사진 속 마당이 보였다. 그리고 붉은 땅. 그 밑에 자신이 있었다. 그녀는 신문을 접어 버스 좌석 밑에 눌러 넣었다. 버스가 다시 출발했다. 차 안에는 조용한 음악이 흘렀다. 그녀는 눈을 감았다. 눈꺼풀 뒤로 피 냄새가 번졌다. 그 냄새가 이제는 무섭지 않았다. 그건 단지 남아있는 기억이었다. 밤이 되어 서울에 도착했다. 도시의 불빛은 마치 다른 세상 같았다. 차가운 공기 속에서도 사람들은 웃고 뛰고 이야기했다. 진주는 버스에서 내렸다. 발밑의 눈은 이미 더러워져 있었다. 도시의 눈은 금세 검게 변했다. 그녀는 집으로 가지 않았다. 대신 한강 쪽으로 걸었다. 바람이 세게 불었다. 그녀는 손을 주머니에 넣고 걷다가 멈췄다. 주머니 속에서 무언가 딱딱한 게 손끝에 닿았다. 반지였다. 그녀는 버리지 못했다. 눈 속에서 잃어버렸다고 믿었지만 결국 그건 그녀의 손에 남아 있었다.
그녀는 반지를 꺼내 들었다. 달빛이 반짝였다. 이재용이라는 이름이 여전히 선명했다. 진주는 조용히 강 쪽으로 다가갔다. 그리고 그 반지를 물속에 던졌다. 짧은 소리. 그 소리가 퍼지고 파문이 일었다. 그녀는 그 물결을 오래 바라봤다. 바람이 머리카락을 흩날렸다. 손끝에 남아있던 냄새가 바람에 실려 흩어지는 듯했다. 그녀는 그제야 숨을 길게 내쉬었다. 겨울 공기가 차가웠지만 처음으로 숨이 쉬어졌다. 끝났어요. 그녀가 혼잣말을 했다. 아무도 듣지 않았지만 그 말이 공기 속에서 천천히 녹아들었다. 그녀는 돌아서서 걸었다. 눈 위로 발자국이 새겨졌다. 그 뒤를 바람이 천천히 덮었다. 덮인 자리에서도 여전히 붉은 냄새가 희미하게 피어올랐다. 하지만 이번엔 그녀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겨울이 깊어졌다. 눈이 며칠째 내리고 있었다. 세상은 하얗게 뒤덮였지만 그 안에 묻힌 색깔들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시골 마을 어귀, 한때 김장하던 그 집은 이제 적막했다. 문 앞에 대야가 엎어져 있었고 양동이엔 얼음이 가득 찼다. 지붕 끝에는 고드름이 매달려 있었다. 그 아래로 한 줄기 물이 천천히 떨어졌다. 뚝뚝. 그 소리가 어쩐지 사람의 숨소리처럼 들렸다. 마당엔 발자국이 없었다. 눈이 모든 걸 덮었다. 그러나 항아리들이 줄지어 선 자리는 눈이 유독 덜 쌓였다. 마치 안에서 아직 따뜻한 무언가가 숨쉬는 것처럼. 문이 열렸다. 경찰이 붙여놓은 봉인 테이프가 바람에 흔들렸다. 그 집의 마지막 냄새가 밖으로 흘러나왔다. 비릿하고 짠내가 섞인 삶과 죽음의 경계 같은 냄새. 잠시 후 바람이 불자 그 냄새마저 사라졌다. 그곳을 바라보는 한 사람이 있었다. 진주였다. 그녀는 멀찍이 서서 가만히 마당을 바라보고 있었다. 머플러 끝이 바람에 흔들렸다. 입김이 하얗게 퍼졌다. 손에는 하얀 꽃 한 송이가 들려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걸어가 마당 가운데 멈췄다. 발밑에서 눈이 뭉개지는 소리가 났다. 그 아래 아직도 단단히 얼지 않은 흙이 있었다. 그녀는 그 위에 꽃을 내려놓았다.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오직 눈 내리는 소리, 바람 소리, 그리고 멀리서 들려오는 닭 울음소리만이 세상을 채웠다. 진주는 잠시 눈을 감았다. 머릿속에 떠오르는 건 그날 새벽의 냄새였다. 양념, 젓갈, 피, 흙. 그 모든 냄새가 그녀 안에 한 덩어리로 남아 있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제는 역하지 않았다. 그건 더 이상 죽음의 냄새가 아니라 끝의 냄새 같았다. 그녀는 고개를 들었다. 하늘이 열려 있었다. 눈송이들이 천천히 내려왔다. 한 송이가 그녀의 손등 위에 닿았다. 차가웠지만 그 찬기 속에 묘한 따스함이 있었다. 진주는 그 눈송이를 바라보다가 손끝으로 살짝 눌렀다. 눈송이는 녹으며 사라졌다. 그 자리에 물 한 방울이 맺혔다. 그녀는 그 물을 손바닥으로 스쳤다. 손바닥에 남은 물은 차가웠고 깨끗했다. 멀리서 경운기 소리가 들려왔다. 마을 사람들은 일상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누군가는 또 김치를 담그고 누군가는 또 웃으며 젓갈을 버무리고 있었다. 진주는 그 풍경을 가만히 바라봤다. 모든 게 처음처럼 보였다. 그러나 그녀는 알았다. 이 마을의 공기 속엔 여전히 그날의 냄새가 남아있다는 걸. 그녀는 천천히 돌아섰다. 눈이 그녀의 발자국을 덮기 시작했다. 한 걸음, 두 걸음. 그녀의 뒷모습이 희미해질 때쯤 하늘이 잠시 열리고 햇빛 한 줄기가 내려왔다. 그 빛은 항아리 위에 닿았다. 붉게 얼어붙은 자국 위에서 빛이 반짝였다. 그 빛은 잠시 머물다가
조용히 사라졌다. 진주는 고개를 들었다. 햇살이 눈을 부셨다.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이제 냄새가 나지 않았다. 오직 겨울 공기만이 맑고 차갑게 코끝을 스쳤다. 그녀는 멀리서 들려오는 트럭 소리를 들었다. 도시로 향하는 길이었다. 그녀는 다시 걷기 시작했다. 길 위에는 아무도 없었다. 눈만 내리고 있었다. 그 눈 속에서 모든 기억이 천천히 묻혔다. 하늘과 땅 사이가 한없이 휘어질 때까지 그녀의 발자국이 조용히 사라졌다. 그리고 남은 건 바람에 흔들리는 대야 하나와 그 위를 덮는 흰 눈뿐이었다.